좀 안 좋나. 일 11월 5일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가 그 해외 시정 연설을 했는데 AI 고속도로 갈 것이다.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는 거. 옛날에 보면 정의 대통령 때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찬반이 되게 많았었죠. 낯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우리나라에 필요하냐 이야기, 그 다닐 차가 있냐 그런 이야기. 그럴 때 일단 고속도로 깔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한다. 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는 논리. 그러면서도 이제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이제 예, 발견지. 만들었는데 이미 그때 당시로 향후에는 8차선으로 생각을 하고 주변 부지까지도 이제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건 멀리. 향후 20년을 보고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속도로처럼 AI 쪽에서도 우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비유가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AI 3대 강국, 예,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그 다음에 3대. 우리는 1, 2등은 도저히 힘들지. 안 될 것 같고 3등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3대 강국으로 타겟팅을 하는 게 뭐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한 10조 규모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조보다 3배 늘어난 규모. 윤 정부 때는 이런 쪽에 오히려 삭감이 들어갔었죠. 예, 그래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했었는데, 시조 되니까 뭐 이런 쪽이 어떤 쪽이 해당이 되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생활 공공 분야의 AI 도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에서 7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인재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 이쪽에서의 추가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투자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신문이고요. 페르소나 AI 국제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페르소나 AI라는 부분. 근데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기사 내용에 보면 뭐 좀 처음 듣는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공부 삼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키워드들을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뭐 피지컬 A부터 시작해서 LAM, 뭐 LA, 부천. VLA, 쉽게 보기 힘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타는 들어봤는데 소나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런 기사를 쓴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못 들어요. 예, 이걸 누가 알아들을 수 있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 단어들은. 근데 뭐 대략적으로
내용은 이제 알겠죠.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제일 큰 기준은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로봇. 예, 그래서 피지컬 AI 형태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LLM이 지금까지는 채팅, 채팅창에 갇혀 있었다는 거고,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쪽에 적용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차량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타겟팅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파생 기술들이 지금 이 왼쪽 부분에 대한 제조나 국방이나 유통이나 이런 쪽에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네트워크 없이 연결되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노 인터넷, 노 CPU 환경,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뭐 그냥 온 디바이스를 의미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기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들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로 해서 라지 액션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로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면 로봇에 들어가는 그 비전, 이미지 인식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좀 단어 선정이 좀 어려운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 인터넷, 노 GPU 이게 보면 온 디바이스라는 의미죠. 온 디바이스의 의미고 2 빌리언까지 양자화한,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2빌리언. 예, 빌리언이면 10억이잖아요. 그래서 20억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로 이렇게 생성을 했다. 그래서 소나 같은 경우에 멀티모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텍스트만 아니라 영상, 이미지, 언어 모델들을 결합한 뭐 이런 형태의 모델들을 이렇게 선보였고, 이게 25년 CEO에서 핵심상을 수상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사가 굉장히 친절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그 A4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을 그냥 한 줄로 그냥 요약해 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좀 알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양자화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양자화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어, 퀄리티를 조금 낮추는 겁니다. 해상도를 좀 낮춘다고 보면 되겠죠. 사진에 보면 해상도가 높으면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해상도를 조금 낮춰도 우리가 이미지 인식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이 해상도를 좀 낮춰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파일 사이즈도 작아지고 우리가 그걸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양자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 디바이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 디바이스들이 여기서 이제 뭐 국방이나 이런 쪽 인터넷이 없는 환경, GPU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PU를 사용하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 그다음 우리 쓰는 PC에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볼 때 이 기자가 자기가 직접 썼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LLM 들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 회사에서 페르소나에서. 저것도 아, 보니까 사진도 회사에서. 네네 제공. 그렇겠네요. 그래서
페르소나 AI에서 제공한 기사로 했는 거고, 그걸 쓰는 사람이 조금 문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자가 썼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죠. 예, 전문가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서 쓴다. 일단 한국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AI 도입 이후에 청년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오히려 장년층은 증가했다. 이게 외국 사례에서의 보고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은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가진 의미는 국내에서 이런 분석을 한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오히려 AI 측면이 장년층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오히려 이 청년 고용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석사 4년 제 대졸자의 타격이 크다.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는 쪽이 타격이 커진다. 이 정도 뭐 보통 입사해가지고 2, 3년 차 정도 되는 부분에서의 AI 대체가 활발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 AI 시대에 대응한 청년 고용을 추진하겠다. 얼마 전에 보면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모델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누스라는 중국에서 만든 에이전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루드 소넷 4.5, 그 다음에 GP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 업무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일단 결론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의 장기 기억 저장,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 업무 중에 기술 습득을 포함 복잡한 작업에 필요한 중요 능력이 부족한 걸로 나타났다. 이게 단순한 거는 되게 잘한다는 거죠. 뭐 요약해줘. 요 수준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던가 이제 어떤 전문적인 것들을 작성하는 데는 지학성이 분명히 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던져줄 때는 어, 그냥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롤을 디테일하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문은 이런 것 같네요. 일단 뭐 실패 사례도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그거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2.5%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앞으로는 이게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얘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문제. 예.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제
AI는 못해.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GPT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이긴 한데 이런 걸 보면 이제 AI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AI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다 AI 써놓고 AI 못해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맞아요. AI가 잘하는 분야에 이런 부분을 쓰는 게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지금의 그 얘네들이 성능 지표가 어떻게 되고 최신 이런 발전 속도 그리고 뭐 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게 필요한데 쉽지만은 않죠. 모델들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따라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 PC 쪽에 또 메모리 그리고 지금 하드디스크로 쓰는 SSD 이런 쪽에서 비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저는 최근에 가격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단기간에. 그래서 DDR4에 대한 가격치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지금 보면 애플이 자기 자신의 AI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는 애플에서 만든 걸 약간은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부분은 GPT를 활용해서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했는데 재미나게. 향후에는 이제 제미나이로 이 부분을 조금 하겠다는 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애플이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뒤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애플이 향후에는 노키아의 그런 예.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도 김대식 그 카이스트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거 봤어. 그래서 혁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보면 이제 애플에서 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 인식 그 하는 내용이죠. 야 시리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리를 잘 안 씁니다. 얘가 지금 성능이 너무 안 그렇지. 좋아요. 예. 그래서 빨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게 이런 제미나이가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특성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AI 칩을 우리가 뭐 26만 장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한편에서는 있는 것도 못 쓴다. 빌려. 예.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보면 뭐 이런 형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력망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은 보면 전력망 자체가 에디슨이 만들 때 전력망을 거의 다 깔기 시작했었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땅에다가 이런 것들을 그때 설치해 놓은 게 기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갈아엎기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15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되니 전력 쪽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제 비싼 GPU 사놓고도 못 쓰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은 그냥 놔두고 그냥 천연가스 배관망 깔아가지고 분산 발전으로 해서 가스 발전을 공급해서 쓰는 이런 것도 네. 현실적이라 보거든요. 전력망을 새로 까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가스 가격이 굉장히 싼 편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또 진행이 또 되는 것 같아요. 음. 스마트 글래스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유튜브가 연결이 영 시원찮네요. 유튜브 쪽은 보지를 못하겠네. 서버가 좀 문제가 있나? 일단 AI 쪽으로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 데이터 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원유, 데이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쪽에서 보면 보고서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한국형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데이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네요. 용어들이 더 어렵다. 뭐 한눈에 뭐가 뭔지 잘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떤 뭐 데이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는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국내도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데이터 인프라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 산업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정부가 하겠다고 이제 발벗고 나서고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쪽이 어떤 쪽하고 관련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요, 이 데이터 관련으로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음. 해마스 좀 써보셨는가요? 그 유료 그 인증만 받고 네. 아직 못 쓰고 있어. 저도 조금 써보긴 했는데 잘 새로운 거는 아무래도 잘 활용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걸 쓰기 위해 가지고 AI가 보면 시간 투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소개받더라도 시간 투자가 안 되면 쓰지를 못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라서 그- 정보는 넘쳐나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매뉴얼을 뭐 쉽게 됐다 하더라도 일단은 쓰는 방법 잘 모르니까 써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그래프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이제 AI가 생성한 뭐 블로그나 그 다음에 뭐 어, 유튜브나 이런 아티클에 대한 이야기고 이쪽 부분이 사람이 만든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가 나오고부터 이제 이게 상황이 굉장히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면 거의 뭐 사람이 만든 거 반, GPT가 만든 맞- 거
반, 뭐 이렇게까지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으로 문제가 막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GPT가 인터넷에서 보시 다니면서 데이터를 끌어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비중이 그래도 높았으니 그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향후에는 GPT가 만든 데이터를 또 GPT가 또 학습하고 또 학습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성이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에 대한 붕괴 이야기거든요. 모델 붕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LLM이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재학습하게 되면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이건 논문으로 이제 확인이 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점점 문제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생성한 콘텐츠를 다시 재학습했을 때는 자가 중독 현상을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는 구분해질 거예요. GPT가 만든 그 아티클이나 아니면 사람이 쓴 거나 이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이런 쪽에서 관심도가 조금 증가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이런 기업들이 보면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플리토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어, 클라우드웍스 이런 쪽에서 기초 데이터를 이제 만들거든요. 뭐 그런 쪽이 향후에는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의 다 그래도